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을 뒤흔들었고 환율은 결국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건 하나죠. 이 자리에서도 계속 투자해도 되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의 진짜 의미와 환율 급등 속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2.2% 상승했고 S&P 500은 0.9%, 나스닥은 1.2%, 장기 채권도 1.2% 올랐습니다. 다우가 2.2%로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성장보다 가치가 더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을 보면 지난주에 105.7까지 올라갔던 게 97로 내려왔습니다. 점점 유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0 밑으로 내려와야 안정권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가치주가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소외받던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기업 3개를 보면 첫 번째는 인텔이 있습니다. 7월에서 8월에 수율 개선과 하반기 수주가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죠.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두 번째는 홈디포인데요. 오랜만에 상승했죠. 실적은 그리 좋지 못했는데 반등이 나온 것 보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111인데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3상에서 28% 체중 감량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주가도 바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섹터는 정보기술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유틸리티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3.1% 올랐습니다. 가치와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가치주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중형 성장주가 2.3% 올랐습니다. 배당 쪽에서는 기술 배당이랑 배당 성장, VIG, SC, HAD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VNQ가 2.5% 올랐습니다. 성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이 3개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고 클라우드는 3.1% 올랐습니다. 혁신은 원전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는데 이번 주에도 1.6% 추가 하락에 나왔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이번 주 애플과 구글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난주까지 많이 하락했던 팔란티어가 1.4%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4%까지 올라왔습니다. 고배당 쪽에서는 반등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홈디포랑 로키드 마틴이 3.6, 2.5% 올랐습니다. 팔란티어 차트를 보면 올해 2월부터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130달러를 세 번째 터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두꺼운 바닥이 형성돼서 좋은데 상승폭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실릴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홈디포의 차트를 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힘없이 주가가 하락했죠. 실적도 매출은 올랐지만 마진이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이 감소한 건데요. 다행히 실적 발표하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배당률 3%를 터치하자 V자 반등이 나온 겁니다. 현재 배당률은 2.97%인데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 S&P 500은 0.9% 상승했고 환율은 1.4%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2.3%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볼게요. 순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SOXL인데요. 2,63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매도 1위도 SOXL인데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야기고요. 매수해서 우리가 못 보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NASA, 나사가 있죠. 96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주항공 ETF인데요.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사 ETF를 보면 산업과 기술 섹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투자 기업을 보면 스페이스X 우선주가 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로켓랩이죠. 나사는 스페이스X 말고도 비상장 기업을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걸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률을 보면 이번 주 AI와 중국 ETF가 좋은 성적을 냈고 전력 관련 ETF는 저조했습니다. 미국도 원전 관련된 테마가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30년물 금리 이야기인데요. 5.2%까지 올랐습니다.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30년물 금리는 성장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나스닥이 2021년부터 크게 하락했었죠. 그때 30년물 금리가 1.85%에서 2년 동안 4%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2배 이상 오르고 나스닥은 30% 이상 빠졌던 거죠. 끔찍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5%를 넘긴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채 시장 수익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뒤로 지금까지 조금씩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5%를 처음 넘기면서 다시 급등 신호가 아닌지 불안해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의 62%가 국채 금리 6%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고, 성장주의 상승 모멘텀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금리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 급등 이후 깃발령 패턴으로 삼각형이 모이고 있죠. 수렴이 끝나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금리 인상의 방향이라면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금리 방향을 결정할 캐비너 씨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이 됐는데요. 앞으로 그의 발언을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소비업체 타겟의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2년 만에 매출 전망을 높여서 시장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월마트 실적 발표도 함께 나왔는데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산업인데 둘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죠. 타겟은 출렁였지만 바로 반등했고 월마트는 속수무책으로 하락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타겟이 왜 올랐을까겠죠. 타겟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타겟은 핵심 상품 모두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 당일 배송, 오프라인 방문 모두 늘었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비도나 우려가 일부 해소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타겟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2년부터 계속 하락했었죠. 250달러가 넘던 주가가 작년 말에 90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들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3.58%인데요. 배당 왕족주인 타겟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AI 인재 확보 이야기인데요. 오픈 AI 창립 멤버가 엔트로픽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엔트로픽의 가치가 크게 올랐고 맨파워 또한 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AI 도입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존 AI 툴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질문에 엔트로픽과 구글은 계속 사용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가가 탄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엔트로픽 상장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추가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술주 수익률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를 비교해 봤더니 올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과 격차가 132.5%나 되는데요. 그 말은 가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소외된 기업은 계속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발상을 한번 해볼까요? 기술주 중에서 소외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길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기술 섹터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기회 또한 더 깊이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5년의 평균 수익률 대비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그동안 좋았는데 올해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역시 소프트웨어죠.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분야를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요. 12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약세를 보였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는 역시나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매출은 3.7%, EPS는 6.5%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드라마틱한데요. 총 수익률 또한 75%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이런 숫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대 중심에 있는 젠슨 양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였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5가지가 있는데요. AI 수요는 둔화되지 않고 재가속 중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2가지로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와 ACI였는데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란 이야기겠죠. 당연히 GPU뿐만 아니라 CPU와 메모리 확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병목이 발생되는 분야는 광통신과 네트워킹 분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벤슨항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병목에 해당되는 루멘턴과 아이렌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회사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보면 올해는 연간 9,75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1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AI 칩만 해도 약 5천억 달러의 매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이 꽤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확장될 산업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 SOXX를 보면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AI 거품이 꺼진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SOXX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이 ETF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혹은 디램 ETF도 바로미터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총 탑2의 비중 집중도를 보겠습니다. S&P 500에서 엔비디아와 애플의 비중이 15.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들어서 격하게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기업이 이제 하나의 산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애플은 스마트폰을 팔면서 서비스까지 확장했고 엔비디아의 GPU는 안 쓰는 곳이 없는 부품입니다. 과거 AT&T, GE, 엑스모빌, 월마트와 비교하면 안 되겠죠. 거품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1,5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높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꺼려지죠. 저도 환전 버튼에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환율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면 정말 속상한데요. 엔화는 9.2% 올랐고 달러는 11.5%, 유로는 18.4%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원화는 그만큼 하락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유독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 이탈, 금리 차, 수출 둔화, 정치적 리스크 등 다양한 악재가 겹쳤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한국 주식으로 20% 수익이 발생돼도 환차손 10%가 발생하면 총 수익률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플러스 10%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4년간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죠. 2023년과 2024년도에 주식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매도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95.7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돈을 받으면서 증시를 바로 세운 건 개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매수가 역대급이죠. 54.7조 원이나 들어왔는데요. 아직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단합니다. 외국인은 환율이 두렵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환차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차익까지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환율까지 수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SA로 S&P 500을 매수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율을 고려한 투자는 장기 우상향에 큰 도움이 됩니다. S&P 500의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 투자 수익률이 256%로 3배 이상 올랐는데요. 여기에 환차익까지 더해지면 28% 수익이 추가됩니다. 10년 전 1185원이었던 환율이 1519원이 된 거죠. 연금저축이나 ISA로 투자하고 있다면 매일 환율이 반영돼서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더해지고요. 복리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환율 고점에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10년간 환율이 고점일 때를 체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환율이 고점이라고 주가 또한 고점은 아니죠. 환율의 방향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을 보면서 회사의 펀더멘탈을 계산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앞으로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또한 농후한 상태인데요. 고유가부터 한미 금리 격차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죠. 환율이 내려갈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의 방향은 알 수 없지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환전도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봐도 매우 강한 과열 상승 구간이죠. 과거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말들을 보면 대공황과 버블 붕괴가 찾아왔었는데요. 패턴은 언제나 같지만 버블이라고 내일 당장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가열된 시장임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대비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락에도 방어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5월 25일에서 29일까지인데요. 존슨앤존슨, 로스, 트랙터 서플라이, 다우, 리얼틴컴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25일은 한국과 미국 모두 휴장이고요. 26일부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 마벨과 시노시스를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다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내가 잘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며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죠.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수요는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반도체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특별히 이번 달은 반도체 투자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코덱스의 반도체 ETF 라인업을 한 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끝입니다. 추첨을 통해 캐리비안베이 종일권과 배달의 민족 1만원권을 드리니까 투자도 하고 혜택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이벤트를 소개드리다 보니 당첨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